과연 국민들은 윤미향 당선인의 거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70%가 사퇴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나왔고요. 20%는 사퇴할 필요 없다. 9.2%는 잘 모른다라고 현재 응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대로라면 국민들의 70% 넘는 의견은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에 기반해야지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모든 부분에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이제 여전히 이제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 당선자가 빨리 거취를 결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또 검찰에서 나오는 또 부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사실 정황 증거들이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당원들이나 국회의원들 일부에서는 사퇴를 해야 되고 당내에서 진상조사를 빨리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진영 논리에서 전체적인 어떤 진보운동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흔드는 그런 것이고 그런 진보운동과 민주당은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제 모든 부분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 사실 지난 말하자면 그 정의연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시민사회 단체가 갖고 있는 현재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랄 해저드 자체도 비판해야 마땅하고 더 나아가서는 윤미향 당선자 본인이 빨리 해명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예.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실 본인이 빨리 해명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의혹 제기만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의혹 제기만 가지고 결정하지 못한다는 부분도 이해는 될 수 있지만 당에서 빨리 윤 당선자에게 거취 표명과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용주 의원님 개인 의견이신데. 네. 예. 이재명 기자, 이해찬 대표가 의혹에 굴복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일부 언론이 왜곡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윤미향 당선인의 의혹을 보도하고 있는 언론들의 종류와 숫자를 제가 세봤는데 일부 언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렇죠. 많습니다. 경향 한겨레까지. 한겨레 신문도 사실 우상호 의원 발언에 대해서 뒷말 나온다는 정도로 굉장히 약간 비판적으로 접근을 했었고. 일부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언론들이 사실 본질을 좀 보고 있는데 오히려 정치권이 본질을 자꾸 놓치고 있는 것 같고 이해찬 대표가 정쟁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해찬 대표 그러면서 극우파가 이걸 악용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명백한 정쟁이죠. 그 정쟁이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정치화하는 게 정쟁이지 않습니까? 자, 회계 투명성을 높여라. 특히나 시민단체라는 것은 이미 이제 하나의 어떤 권력 파트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전체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척도다. 따라서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을 높여라. 이게 정쟁이라면 저희 지금 바르다 박 선생님 계시지만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이런 것도 정쟁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굉장히 상식적인 주문을 지금 정쟁화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정쟁화하지 말라면서 이해찬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정쟁화하지 말아야 성숙한 시민사회가 된다. 자, 지금 회계 투명성 어필하는 게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자라는 그로 가자는 주문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적폐라는 게 적폐청산 굉장히 문재인 정권에서 오랫동안 했는데 적폐청산이 정적을 제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사회에 뿌리 내려 있는 굉장히 고질적인 적폐들을 하나하나 없애나가는 건데 그중 하나가 사실 시민사회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시민사회가 굉장히 민주화에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사실 누구도 감시받지 않는 누구도 여태까지 감독받지 않았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민사회도 성숙해 가자. 이게 지금 주문인데 그걸 자꾸 거꾸로 왜곡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부대. 네, 그래서 그 이해찬 대표의 그 단어, 그러니까 뭐 굴복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 맥락을 한번 보면 저 말씀하시기 그 바로 또 그 문단에는 그 보면은 그 정의연 단체가 잘못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부족한 것도 있다.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운영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부 언론.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베트남 여행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가족 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신상털기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지 민주당이 아시잖아요. 정보가 이제는 과거처럼 정보를 통제할 수도 없고 정보의 다양성과 취득성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요. 여론을 이제는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여론을 이제 대응하는 것이 이제 정치인의 역할인 것인데요. 이해찬 대표도 본인이 굴복이란 말보다는 이거는 이제 지켜보자라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손절매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사실은 꼬리 자르기잖아요. 손절매 하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편할 수 있어요. 그냥 여당이고 이거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치 표명 전에 사실 확인부터 하자. 그래서 이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용수 할머니가 1차적으로 인터뷰한 게 사실은 20일밖에 안 됐습니다. 지난 7일. 그리고 의혹이라고 하면 말은 한번 1초, 2초 만에 끝나지만 해명이나 근거를 가져오려면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시청자 입장께서 좀 신속하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 답답함은 이해가지만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위해서 시간적 여유가 조금은 필요하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대표적인 진보학자인 한상진 명예교수가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윤미향 논란은 아주 위험한 징조다. 최근 진보는 국가 권력과 자신을 동질화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가 폭력에 희생된 피해자를 껴안는 것이 진보의 가치인데 오히려 특정인 집단 권력을 지키고자 피해자를 또 다른 폭력의 틈바구니에 내던질 꼴이다. 충격적일 정도로 비정상적 행태다라고